시작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내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은 다양한 플랫폼에서 시청하실 수가 있는데요. 유튜브나 네이버 TV 또 카카오 TV에서 내외경제TV 검색하시면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 점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종목의 제왕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주린이들의 보통령 신광섭 전문가와 함께할 텐데요. 먼저 더 많은 정보 이용하실 수가 있는 노란톡방 참여 방법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노란톡에 일반 채팅 검색창, 또 비밀 채팅 검색창, 오픈 채팅 검색창이 있는데요. 꼭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신광섭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요즘에 전문가 사칭방이 너무 많아서 어디가 진짜인지 모르겠다,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1357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세요. 그리고 좀 잠시 후에 2부에서는 종목 상담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3가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최대한 많은 분들 도와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신광섭 전문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 얘기 바로 나눠보도록 할까요? 네, 미증시가 3대 지수 일제히 상승을 했고요. 오늘 우리 시장도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어요. 일단 미증시부터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 시장은 연준이 좀 정책 방향을 바꾸려고 한다라는 거를 이제 FOMC 회의 이후에 좀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지금 그런 어떤 연준의 어떤 입장 전환, 어떤 그런 것들이 시장에 좀 보여졌는데 일단 그런 대형급의 악재거든요. 사실 그 평상시대로 치면은. 근데 시장은 이를 흡수하면서 지금 전혀 뭐 흔들리지 않고 있고요. 뭐 거의 불사조처럼 계속적으로 살아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일단 차트 한번 보시면요.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연일 사상 최고치를 뚫고 지금 가고 있고요. 네, 그리고 그 다우지수 같은 경우 일단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사상 최고치를 계속적으로 이제 뚫고 전고점 뚫고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조금 꺾인 모습이 나왔다가 지금 대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그 21선에서 어떻게 지금 요거를 저항을 뚫고 올라가느냐 아니면 그게 이제 오늘 아마 결정이 될 텐데 일단 S&P 500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사상 최고치를 향해서 다시 또 이제 가고 있거든요. 일단 흐름은 전반적으로 이제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파월 의장이 그 연설이 있었거든요. 증언이 있었는데 새벽 2시에 하기로 했었는데 이제 새벽 2시 반까지 조금 한 30분 정도 늦게 하더라고요. 근데 일단은 시장은 그 연준 의장이 이제 나와서 발언을 하기 전까지 거의 이제 뭐 거래량도 별로 없고 그냥 약보합세로 계속적으로 이제 횡보하면서 움직이는 모습이 나오다가 일단 2시 정도 됐을 때부터 이제 슬금슬금 오르더니 파월이 일단 등장만 했는데도 주식이 갑자기 뭐 어떤 발언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등장만으로도 주식시장은 갑자기 급격히 상승폭이 커졌거든요. 일단 좀 파월이 좀 주식시장에서 그 좋은 사람의 역할을 한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일단 그런 어떤 역할이 있다 보니까 그냥 등장하기 전부터 기대감이 있고 등장하고 그냥 모습만 비춰줘도 그 연예인처럼 좀 시장이 환호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 약간 좀 수호신의 역할을 하고 있다. 약간 전지전능하다 뭐 이런 표현이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냥 얼굴만 보여줘도 시장이 그냥 좀 굉장히 환호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결국에 언급도 뭔가 시장에 안도감을 주는 언급을 했잖아요. 네, 파월은 일단 굉장히 여러 가지 부분을 생각하면서 시장을 잘 끌고 가고 있는데 일단 뭐 인플레 상승이 지속적으로 나올 수는 있지만 일단 시장에서 인플레가 나오는 부분도 신경 쓰겠다 어떤 그런 뉘앙스를 보인 거고 하지만 이제 뭐 지금 현재 5%는 인정하지 않겠다. 그냥 인플레 어떤 부분에 뭐 베팅을 하지 마라. 내가 인정하지 않겠다. 그리고 이제 그런 얘기를 했고 그리고 지금 하지만 이제 그 인플레이션이 뭐 예전에 1970년도처럼 뭐 어떤 슈퍼 인플레이션으로 오지는 않을 거다 이런 얘기를 좀 하면서 시장에 안도감을 줬고요. 그리고 이제 고용은 9월 이후에
이제 그런 어떤 실업 수당이라든지 그런 게 없어지면 좀 강력해질 수 있다라는 걸 미리 언급을 하면서 7월 2일 날 이제 고용 지표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 지표가 좀 좋으면 또 어떤 그런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부분의 시장의 우려를 좀 미리 좀 한번 언급을 해주고 지나갔어요. 그래서 약간 미리 7월 2일 날 그 고용 지표가 좀 좋게 나와도 시장 좀 그렇게 너무 혼란스럽게 생각하지 마라라는 어떤 백신을 주고 갔고요. 다만 좀 이제 차이가 있다면 주가가 이제 그 FOMC 회의 이전으로 거의 수치를 지금 다 돌아왔는데 조금 차이가 있다면 다우존스가 지금 못 돌아왔다는 거 하고 그리고 달러가 좀 이제 강해져서 지금 이제 그 다시 좀 급격하게 약해지지는 않고 있다. 그러니까 달러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오늘 환율이 좀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이따가 국내 시장 설명드릴 때 설명을 드리겠지만 지금 주가는 지금 현재 자리를 계속 지키려고 하는 그러니까 저가 매수세가 계속 있어서 주가는 그걸 지키려고 하지만 지표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달러 같은 경우가 지금 제자리로 오지 못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단 좋은 사람 역할을 했던 파월의 어떤 그 연설이 끝나고 나서 지금의 이제 앞으로의 또 흐름, 네. 또 나쁜 역할을 하는 또 이제 연준 위원들이 있잖아요. 그런 어떤 연설들이 지금 목요일, 금요일 날에 또 계속 연속해서 있고, 그리고 목요일 날에 이제 그 정책 방향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또 하는 PC 이제 물가 지표 발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부분들을 조금 살펴보면서 아마 주 초반에는 좀 약간 그 강세를 보였다고 하면 주 후반에는 조금 약간 경계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부분이 생각이 들고요. 일단 지금 현재 시장은 그냥 어떤 악재가 있어도 그런 악재들을 조금 하루 이틀 3일 만에 굉장히 금방 좀 소화를 하고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다만 이제 그 지금 시장이 약간 그 어떤 논리가 그 시장을 따라가는 이제 결과론적인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논리로 인해서 시장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시장이 움직이면 그 움직이는 거를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런 것처럼 어떤 때는 뭐 유가가 올라가면 주가가 올라가고 어떤 때는 또 유가가 올라가면 주가가 떨어지고 이러거든요. 상황에 따라 달라요. 우리나라 증시도 환율이 올라가면 어떨 때는 주가가 올라가고 환율이 올라가면 어떤 때는 주가가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그런 어떤 현상을 보면서 좀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는 어떤 그런 지금 상황이 계속적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바꿔서 얘기하면 시장이 지금 그런 어떤 논리를 좀 합리적으로 따라가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아직도 유동성의 시장을 계속적으로 좀 견인하고 있는 어떤 그런 시장이고요. 좀 계속적으로 이제 그 한편으로는 시장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조금 약간 불안하다. 왜냐하면은 그 지금 지수가 올라가도 지금 FOMC 이전으로 그냥 다시 갖다 놓긴 했지만 또 거기서 강하게 밀어 올릴 만한 어떤 베팅을 하기에는 지금 모두가 지금 좀 약간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 보니까 지수가 올라가도 뭐 조금씩밖에 못 올라가고 내려올 때는 지난번에 한번 봤지만 막 다우지수가 하루에 1.6% 내려오고 나스닥이 1% 내려오고 올라갈 때는 뭐 0.2%, 뭐 0.5%, 0.7% 이렇게 좀 좁은 변동폭 속에서 움직이다가 좀 내려갈 때는 굉장히 민감하게 움직이는 또 그런 시장이 언제든지 펼쳐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약간 좀 경계하면서 시장을 좀 보자라는 말씀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신강석 전문가가 미증시 정리해 주셨습니다. 간밤에 파월이 이제 인내심을 갖고 기다릴 거고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시장이 안도하는 모습으로 3대 지수 일제히 상승했는데요. 주가가 지금 FOMC 회의 이전 상황으로 다시 돌아왔지만 달러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강하다는 점을 짚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아있는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과 또 물가 지표도 살펴보면서 경계감을 갖자라고 하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네, 전문가님 이제 인플레 우려가 계속 시장에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파월의 발언처럼 인플레가 일시적인 걸까요? 아니면 계속해서 영향을 줄까요? 물론 시장에서 이제 일시적인 요인을 띠는 지표들이 있고 네. 또 일시적이지 않은 지표들이 또 있는데요. 근데 네. 전반적으로 시장의 컨센서스는 좀 그러니까 연준이 얘기하는 것처럼 좀 일시적일 거다라는 거에 좀 무게를 좀 더 싣고 있어요. 그리고 또
다만 이제 그 일시적이라는 기간이 한 어느 정도 이어질 거냐라는 부분에서 이제 연준 같은 경우는 뭐 2022년도에는 뭐 3.4% 뭐 그렇게 이제 제시를 했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2% 정도로 좀 낮아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이 정말 이제 연준이 예상하는 대로 이제 그게 잘 맞아 떨어질 것이냐 그 부분을 이제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전에 이제 재무장관을 했고 예전에 뭐 하버드 통장이고 굉장히 하버드 총장도 했었고 굉장히 유명한 이제 경제학자 뭐 서머스가 이제 연준을 좀 비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연준이 이제야 좀 시장을 보고 있다. 뭐 예전에는 아예 인플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감을 못 잡고 있다가 이제 좀 감을 잡고 있다. 다만 이제 그게 계속적으로 좀 맞을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려를 표하고 있는데요. 지금 일단 시장의 현상은 연준이 그 전부터 채권 금리가 급등할 때도 그랬고 그때도 이제 연준의 말이 결국에 맞았고 시장을 연준이 그렇게 가게끔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지금 인플레이션이 나오고 이런 현상들이 생길 때 시장은 그걸 조금 초반에 혼란스러워하긴 했지만 연준이 일시적이다라고 하고 시장을 이제 안정시키면서 주가나 이런 여러 가지 상품 가격들을 이제 안정을 시키니까 거기에 참여하는 시장 참여자들도 그 연준과 싸우기가 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배팅을 할 수 없는 거죠. 연준이 이제 그거를 그 전에 이제 그 코로나 터졌을 때도 연준이 무제한으로 양적 완화 뭐 양적 완화를 하겠다, 무제한으로 풀겠다, 안정시키겠다 했을 때 못할 거다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결국에는 다 전부 패배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좀 처음에는 조금 시장에서 좀 받아들이지 않았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냥 연준의 의도대로 시장이 그렇게 흘러가니까 좀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나중에 조금이라도 약간 어떤 부분에 뭔가가 맞지 않으면 좀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고 그런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으니까 지금 현재 상황 속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누가 여기서 주가를 크게 막 이렇게 배팅을 하면서 이제 그 주가를 크게 밀어 올리기는 사실 좀 힘드니까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어느 정도의 그런 현금과 또 어느 정도의 주식 비중을 좀 이제 잘 잘 나눠서 좀 시장을 좀 지켜보면서 좀 안정적으로 그렇게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연준의 발언처럼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라는 기간이 어느 정도가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시장은 연준의 의도대로 흘러가기 때문에 믿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여전히 현금 비중을 늘리면서 안정적인 매매를 하자라는 대응 방법까지 세워주셨습니다. 이렇게 미증시에 대해서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고 대응 방법까지 세워주시는 우리 신강석 전문가인데요.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란톡의 일반 채팅 검색창이 아닌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신광섭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1357 꼭 입력하고 입장해주세요. 네, 그럼 또 다른 이슈 한번 얘기 나눠볼게요. 요즘에 인도발 델타 바이러스가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죠. 네네. 이제 전파력이 더 세진 델타 플러스도 발견이 됐다고 하는데요. 네. 어떻게 보세요, 이쪽은? 계속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변이를 하고 또 이제 변이에 변이를 하고 계속 이제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 델타 변이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는 크게 그렇게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일단 뭐 전염성은 좀 높다고는 하지만 이제 사망률이 그렇게 높게 나오지 않고 이걸로 인해서 이제 뭐 경제를 뒤흔들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보지만 이게 만약에 뭐 어떤 뭐 경제 봉사라든지 어떤 그런 극단적인 상황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이제 델타 바이러스의 그런 어떤 확산이 오히려 또 시장에는 그 유동성을 풀고 있는 그런 어떤 시장 속에서는 뭐 테이퍼링의 어떤 시간을 좀 늦춘다든지 그런 어떤 이런 코로나가 계속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시장에는 조금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어떤 코로나로 인한 어떤 변이가 나오고 뭘로 나왔을 때 이제 너무 그걸로 인해서 또 투자를 하실 때 너무 영향을 크게 많이 받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델타 바이러스가 오히려 우리 증시에는 좀 더 좋은 점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네요. 연준의 양적 완화 기간을 좀 더 늘릴 수가 있기 때문에 증시적인 측면에서는 좀 괜찮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그럼 이제 코인 시장 한번 얘기 나눠볼까요, 전문가님? 네. 코인 시장은 이제 중국의 규제 때문에 하락하다가 최근에 또 반등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네, 어제 조금 많이 하락했죠. 그러니까 중국 쪽에서 이제 뭐 계속적으로 그걸 단속하고 채굴을 단속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긴 있었는데 그 부분은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었고요. 사실 그거보다는 시장의 이제 현실적인 어떤 부분에서 보면 지금 좀 약간 매도가 매도를 부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뭐 짐 크레이머라고 좀 약간 유명한 사람이 나와서
네. 자기는 어제 비트코인이 막 하락하니까 자기는 비트코인을 다 팔았다. 하루 이틀 전에 다 팔았다. 그래서 뭐 그럼 다시 언제쯤 살 생각이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한 1만 달러 정도 되면 그때 한번 고려를 해보겠다. 뭐 이렇게 네. 얘기를 했는데 원래는 그 사람이 비트코인 굉장히 옹호론자였잖아요. 그렇죠. 비트코인은 뭐 많이 올라갈 때 뭐든지 이제 시장에서 그러는데 올라갈 때는 다들 이제 항상 그 시장을 따라다니게 돼요. 사람의 본성이라는 게 올라가면 또 자기가 또 포지션을 구축하면 또 더 갈 것 같고 내려가다 팔면 또 이제 더 내려갈 것 같고 이제 그런 느낌인데 어떤 현상을 보면 이제 그 예전에는 나 비트코인 샀어라고 이렇게 인증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면 이제 짐 크레이머처럼 나 비트코인 팔았어 이렇게 네.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매도가 또다시 매도를 부르고 지금은 당장 뭐 반등이 나오겠죠. 일단 저점이 깨지면서 3만 달러가 이탈되면서 저점이 깨지고 나서 이제 약간 반등이 나오고는 있어요. 나오고 있는데 이제 어쨌든 간에 큰 추세는 이제 이 비트코인을 여기서 받아서 올리고 이렇게 할 만한 어떤 사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어떤 유동성의 과잉으로 만들어낸 어떤 자산의 어떤 버블이에요. 이것도 비트코인도 이거는 버블이죠. 지금 뭐 이만큼 7,000달러 7천만 원 정도 갔던 게 지금 이제 4천만 원까지 내려왔으니 앞전에 이 7천만 원은 버블이었구나 이렇게 지나고 나면 아는데 그러면 지금 4천만 원은 버블이냐 아니냐 이거는 그 당시에는 알 수가 없거든요. 이게 뭐 한 1,000만 원이 되면 뭐 4천만 원도 버블이었구나 이게 무너지는 과정이었구나 이렇게 알 수 있지만 이게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고 주식시장도 여기에서 이게 버블인지 아닌지 이 지점에서 이게 버블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어요. 이 지점에서도 이게 버블인지 아닌지 지나고 나서 보면 알죠. 여긴 다 버블이었구나. 여긴 다 버블이었죠. 6천만 원 이상 여기는 다 버블이었는데 근데 이제 이 당시에는 알 수가 없는 것처럼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도 주식시장을 요즘에는 굉장히 경계하면서 보고 있거든요. 경계하면서 보고 있고 지금 주식시장이 힘이 없다. 그러니까 올라가 더 이상 이걸 밀어올릴 만한 어떤 모멘텀이 없다. 근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뭐 어떤 피크아웃을 쳤다 막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이 비트코인도 이 비트코인 하나로 볼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쭉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냥 좀 약간 기술적 반등이 나왔다라고 봐야지 이거를 다시 여기서 어떤 유동성으로 밀어 올리고 하기에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일단 이더리움이나 이런 것들도 여기서 반등이 나오고 뭐 하다가 다시 이제 밀릴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기본적으로 먼저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 가상자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여기에 어떤 포지션을 구축해서 뭘 하기보다는 그냥 주식이라든지 어떤 다른 부분에 조금 더 안전한 자산을 하면서 조금 약간 척도로 그냥 같이 조금 보실 필요가 있다. 일단 지금 여기에 뭐 저가 매수를 가담하거나 하기에는 조금 좀 위험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전문가님 코인 쪽 보는 김에 한번 도제코인도 한번 살펴볼까요? 이렇게 계속해서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네. 뛰었던 도지코인도 하락폭이 굉장히 크다고 하는데 어떻게 될까요? 이 도지코인이라든지 지금 이더리움 클래식 뭐 이런 어떤 이런 그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 아닌 어떤 이런 이제 그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뭐 감히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끝났다 이미 이제. 예, 이미 끝나 보여요. 이거는 이제 거의 이거를 앞으로 누가 사겠냐. 지금 비트코인 그냥 상식적으로 그냥 생각을 해보시면 투자라는 것도 다 이렇게 상식선에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내려오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떻게 보면 가상화폐의 이제 기축 통화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시장이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도 사기가 부담스러운데 여기서 어떤 도지코인이라든지 어떤 리플이라든지 이런 걸 사기가 굉장히 좀 부담스럽고요. 물론 기술적으로 어떤 매매를 하시면서 여기서 어떤 그런 게임을 할 수는 있겠죠. 다만 이제 리플 같은 경우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지금 이제 6월 말이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이거 7월 초 정도에 미국에서 지금 재판 소송 걸려 있죠. 이거 이게 지금 가상화폐냐 아니면 증권이냐 이 리플이라는 거는 지금 그런 어떤 그냥 한정 어떤 수량을 그냥 주식처럼 거래를 하고 있는 어떤 이런 상품이라서 이거는 코인이냐 주식이냐 이런 부분을 갖고 지금 소송을 걸고 있는데 그 소송 결과가 7월달 초에 나와요. 근데 그 소송 결과가 나오면서 이제 리플 같은 경우에 굉장히 변동성이 커질 수 있으니까 일단은
6월 말 정도까지 그 이후에는 좀 가급적 안 들고 있는 게 포지션을 안 들고 있는 게 리플 같은 건 좀 안전하고요. 그 외에 이제 뭐 여러 코인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여러 코인들을 조금 지금은 좀 다 전부 보수적으로 보자. 그냥 좀 지금 당장은 그냥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 위주로 그냥 어떤 보조지표로 보고 매매를 하지 말고 더 그 알트코인이나 이런 작은 것들은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반등세를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큰 추세를 돌릴 만한 상승은 아니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절대 하지 마시고요. 조금 더 안정적인 주식으로 눈을 돌려보자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가져야 될지는 우리 노란톡방에 참여하시면 도움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신강섭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란톡의 일반 채팅 검색창이 아닌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신광섭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요즘에 전문가 사칭방이 많아서 복잡하다, 어디가 진짜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1357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이제 오늘 우리 시장 마감 상황 한번 얘기를 나눠볼게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 우리 시장 2거래일 연속 빨간불을 켰는데요. 전문가님, 오늘 우리 시장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나요? 네, 시장이 지금 굉장히 견고한 모습이고요. 견고한 모습이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적으로 상승이 뭐 크지는 않지만 연속해서 지금 상승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이 앞전에 이제 조금 그 박스권을 돌파하고 나서 계속적으로 조정이 안 나오고 올라가고 있거든요. 일단 그 코스피 같은 경우도 지금 흐름이 나쁘지 않고요. 오늘 0.38% 정도 올랐는데 일단은 근데 다만 이제 한 가지 체크할 거는 환율이 지금 보시면 환율이 지금 이 앞전에 이 부분을 뚫고 올라갈 수도 있다. 아니면 이 부분을 뚫고 올라가는지 아니면 다시 이 하단으로 내려오는지 좀 봐야 되고 이 부분을 만약에 뚫고 올라가면 국내 시장에는 좀 긍정적이지 못하다. 이게 이제 신흥국 증시 다 마찬가지인데 지금 달러도 강하고 여기서 만약 환율까지 오르면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조금 우리나라 주식을 좀 사기에 환차손이 생기기 때문에 조금 부담스럽고요. 그리고 지금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가 지수는 오르는데 수익이 안 나죠. 지금 지수는 오르는데 수익이 안 나요.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그 예를 들어서 뭐 셀트리온이라든지 오늘 셀트리온이 많이 물렸죠. 그러니까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시젠이라든지 시젠 뭐 이런 종목들 시가총액 높은 이런 종목들이 많이 오르죠. 많이 오르는데 이 종목이 이 앞전에 다 물려 있죠. 그러니까 개인들 같은 경우는 보통 통상적으로 물려 있는 상태에서 그냥 반등이 나오는 거지 마이너스 손실이 좀 줄어드는 거죠. 이런 걸로 인해서 지수를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도 이 앞전에 이제 물려 있는 걸로 인해서 이제 손실을 좀 줄이는 정도에서 지수는 움직이고 그러니까 모든 종목들이 이제 이런 거죠. 다 물려 있는 상태에서 반등이 나오지만 내가 갖고 있는 그 금액 이상으로는 잘 올라오지 않는 어떤 그런 현상들이 계속 생기면서 종목을 사면 물리고 계속 그럴 수 있는 시장이거든요. 지금 상황이 이게 본인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모두가 다 같이 좀 약간 그런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에 무리하게 계속 진입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지수를 쳐다보면서 지수가 올라가니까 투자를 해서 이제 수익을 낼 거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기존에 갖고 있는 종목들을 계속적으로 좀 관리하려고 좀 보셔야 되고요. 관리 위주로 보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기술적으로나 아니면 시장이 움직이는 어떤 부분에 그런 게임을 좀 하고 싶으시면은 그거는 이제 일부 현금을 확보하고 나서 그냥 일부의 금액으로 조금 하셔야지 예전처럼 막 주식에 이제 막 투자를 하고 막 이제 많이 집어넣고 주식 비중이 크고 현금은 없고 막 이렇게 하시면 어떤 변동성이 나중에 나올 때 그 갖고 있는 그 포지션이 전부 다 그냥 끌려 내려가면서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지금 상황 속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지수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조바심을 느끼지 말자. 조바심을 느끼지 말고 이거 어차피 올라가도 종목 사도 수익 내기가 되게 어렵고 지금 이 지수가 올라가는 어떤 지수 위주의 어떤 종목들을 지금 메이저들이 잘 컨트롤하면서 지수는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종목을 갖고 있는 어떤 사람들의 계좌는 수익이 나고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어떤 그런 부분들이 나만 그런 게 아니니까 좀 그런 부분들 조금 마음의 안정을 가지시고요. 지금 갖고 있는 종목들을 조금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나중에 시장이 좀 괜찮아지거나 아니면 좀 안 좋아지거나 그럴 때 좀 그 기존의 종목들의 뭐 추가 매수를 하거나 아니면 좀 괜찮아질 때까지 현재가에 비슷하게만 좀 맞춰놓고 있다 괜찮아지면 그때 수익이 날 때까지 좀 느긋하게 기다리고 어떤 그런 좀 인내심이 필요하고요. 지금 수급을 봐도 코스피 개인이 828억, 외국인 96억, 기관 뭐 300억, 뭐 예전에 막 2조, 4조씩 나왔던 어떤 그런 규모에서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굉장히 적죠. 그냥 굉장히 적고 수량도 적고요. 그러니까 이 거래량이 뭐 이렇게 크게 많이 이렇게 줄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약간 코스피는 거래량이 많이 줄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이렇게 크게 많이 줄지 않은 상태에서 많은 이제 그 전체적으로 이제 그 거래하는 어떤 주고받고 하는 것들의 그 차이 그런 어떤 게 보여지는 수치가 그렇게 크지 않다면 약간 팽팽한 거죠. 그냥 사는 만큼 사고 뭐 파는 만큼 팔고 또 샀다 팔고 그런 부분들이 어떤 방향성을 이렇게 갖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 거니까 일단은 지금 시장에서 너무 지수가 올라간다고 해서 제가 약간 우려가 돼서 먼저 말씀드리는데 지수가 올라간다고 해서 뭐 가자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는 거 그냥 지금 본인들의 어떤 개인들의 계좌처럼 남들도 지금 다 마찬가지다. 그냥 물려있는 상태에서 지수가 올라가도 별로 그게 크게 그렇게 뭐 수익이 나거나 하지 않고 그냥 손실만 줄었다 늘었다 하는 그런 상황 속에 계속 있으니까 일단 좀 마음의 안정을 가지시고 좀 인내심을 갖고 시장을 좀 천천히 보시면서 좀 여유 있게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우리 신강석 전문가가 오늘 우리 시장 정리를 해주셨고요. 대응 방법까지도 세워주셨습니다. 정리를 해드리면 일단 우리 시장 지수는 오르고 있는데 수익은 안 난다라고 한마디로 정의를 해주셨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적극적으로 투자해서 수익을 내기보다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관리를 하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시장을 깔끔하게 정리해주시고 대응 방법까지도 세워주시는 든든한 신강석 전문가인데요.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다시 알려드릴게요. 노란톡에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신광섭이라고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1357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